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소설 내용을 전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교과서나 아니면 작품을 좀 읽고 요 영상을 좀 보길 바래. 요약해서 이야기할 거라 가지고 딱 봐도 지금 요 두 장밖에 안 나오고 있지.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익히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 요약지의 기준은 고1 미래엔 그 이태준의 달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 달밤 이태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 일단은 맨 처음부터 내용을 읽었으면 알 거야. 황수건은 어떤 애다? 좀 모자라지. 모자라. 모자라고 어떤 애? 우둔한 애야. 그렇지만 어때? 천진해. 모자라고 천진한 황수건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긴 되게 안 좋지. 그 현재도 약간 그렇고 이제 강점기 때도 더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각박한 세상에 부딪히며 아픔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 아픔을 겪는 모습에 대한 그 나아가 좀 불쌍해 보잖아. 연민을 담은 뭐다? 연민을 담고 있더라 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누구다 서술자가 등장하지. 서술자 나가 나와. 서술자이자 그리고 황소건을 관찰해. 관찰자인 나라는 인물이 나가 그 이 황수건의 이야기가 에피소드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학교 급사했던 거, 뭐 신문 보조 배달했던 거, 그리고 뭐 참외 장사했던 거. 이게 막 황수건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일화를 나열하면서 황수건이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지 그 연민의 눈으로 다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 나가 학교 급사, 그 다음에 신문 보조 배달원, 신문 보조 배달원, 그리고 참외 장사 등 일을 하지만 계속 어때? 황수건은 다 제대로 안 됐지. 좌절해. 좌절하고 그리고 상처도 입어 얘가. 상처를 입는 황수건의 일화를 나열하고 있지. 일화를 나열하며 순박한 인물이 황수건이 사회 일상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순박한 인물인 황수건이 사회 일상에서 소외되는 상황.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 황수건이 되게 어수룩해서 조금 웃긴 게 나타나지. 그래서 이 소설에 좀 전반적으로 해학이 깔려 있긴 한데 마지막에 황수건이 마지막까지 실패를 하잖아. 근데 분위기 자체를 달밤으로 잡으면서 조금 작품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건 막아주고 있다는 것도 이 소설의 특징이기도 하지. 정리를 해볼게. 어수룩한 황수건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웃음도 자아내고 웃음을 자아내는 한편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 어린 시선을 보여주지. 시선을 보여줌으로써 황수건의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작품이 비극적이거나 절망적인 분위기로 흐르는 걸 막고 있다. 나의 시선과 이 달밤이 절망적인 분위기를 로 흐르는 걸 좀 막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라는 이 부분은 해상적이지. 일단 달밤이니까. 해상적이고 서정적인.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작품의 비극적인 결말을 좀 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정리부터 먼저 보고 내용을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핵심 정리. 현대 소설이고 단편 소설이고 성격은 서정적 그리고 예상적. 한수건이 좀 불쌍한 삶을 살잖아. 그래서 약간 슬픈 분위기가 있어. 시점은 나가 나오지.
나가 나오니까 일단 1인칭인데 주인공은 나가 아니고 황수건이잖아. 그 황수건을 관찰하고 있지.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자,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이 소설의 공간은 서울 성북동이라고 나타나. 초반부에 서울 성북동이라는 말을 해줄 거야. 그리고 제재는 황수건의 삶이야. 어디에 적응하지 못한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황수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주제, 각박한 현실에, 뭐 또는 세상이라 해도 되겠지. 현실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인물에 대한 연민이 이 소설의 주제가 된다.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 특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좀 세밀하고, 그리고 서정적인 묘사가 나타나. 그 묘사를 통해서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에 관한 일화들을 나열하지. 아까 전에 위에서도 봤었지. 뭐 신문 보조 배달원이라든지 학교 급사라든지 뭐 창의 정사 이런 거 있었지. 그런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 에피소드식 구성. 그리고 또 황송원의 성격 같은 거, 그리고 나의 성격도 보통 대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많아. 아니면 행동이나. 그래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알고 있지.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고, 간접 제시는 대화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달밤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인물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거. 인물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고 배경이 사건의 비극성, 실패를 계속했잖아. 얼마나 좌절해. 그렇게 좌절했지만 달밤이라는 그 서정적인 분위기를 잡아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독자한테 여운을 주고 있다. 됐지? 요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작품에 어떤 문제의식이 담겨 있냐? 일단은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봤으니까 일제강점기의 각박한 현실이 암시되어 있지. 암시되어 시대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항소원 같은 사람은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 안 그래도 조선인이 살기 힘든 일제강점기에 항소원 같이 우둔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은 더 살기 힘들었겠지.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일제강점기 소설을 보게 되면은 그 조선인들이 조금 힘들게 사는 거, 좀 고통스럽게 사는 게 되게 자세하게 묘사된 반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참담한 현실 묘사보다는 그 상황에 대응해가는 인물을 통해 각박한 사회 속에, 뭐 세상이라 해도 되겠지, 또는 현실이 되고 각박한 사회 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를 하여금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의 세태에 대한 문제를 느끼게 한다. 현대사회의 세태에 대한 문제를 느끼게 하고 있다. 자, 여기 이 소설이 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잖아. 요 시점을 가졌을 때 효과도 좀 보도록 할게. 일단 1인칭 관찰자인 나가 등장해서 주인공인 항수건의 대화와 행동을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지. 그리고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황수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이게 1인칭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인상이 나타나지. 주관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찰자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황석원의 심리는 잘 모르잖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행동, 묘사, 뭐 대화 이런 것만 전달해 주니까 일단 인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뭐 이게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기도 하지. 그리고 또 나의 주관적인 인상이 전달되다 보니 소외된 인물에게 연민을 보이는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 주제의식을 읽을 수 있다. 주제의식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모자란 인물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더라. 자,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은 딱 두 명이지. 나라는 서술자와 주인공 황수건, 요 둘이가 있고, 자, 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황수건을 되게 따뜻하게 대해줘. 돈도 빌려주고, 오면은 얘 이야기 다 들어주고 이래. 그래서 황수건이도 그걸 알지. 그래서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보답을 하려고 해. 자, 나라는 그 황수건의 삶을 관찰하고 있지. 관찰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황수건한테 어떤 감정을 느낀다? 불쌍히 여기지. 연민을 느끼고 있고, 황수건은 천성이 좀 착하고 순진한 애지. 순진해. 그리고 현실이 어땠다고? 각박하지. 각박한 현실과 능력이 또 어때? 좀 모자래. 모자란 능력 때문에 세상살이에 적응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황석원 보고 반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지. 자, 그러면 밑으로 계속 가볼까? 자, 그러면 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달밤이 어떤 문학적 효과를 거두는지 좀 보도록 할게. 아름답게 비치는 달빛이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해. 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리고 황수건을 그 몰래 내가 지켜보잖아. 애처롭게. 마지막에 애처롭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느껴져. 그리고 뭘 배경? 달밤이지. 달밤을 배경으로 좀 황수건이 웃겼지? 희화적. 웃긴 거. 희화적인 성격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해서 비극성을 반감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센치한 애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좀 다를 텐데 모자란 애가 그 달 비치는 그 거리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비극성이 반감되고 있다. 좀 웃기고. 자, 황송원이 처한 어떤 시대? 불우한 시대의 정황과 그의 천진한 성격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배경이다. 됐지. 그래서 밑에 계속 정리를 해볼게. 자, 결국 달밤과 대비되는 황수건의 초라한 뒷모습을 통해 인물의 좌절 그리고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또 소외된 인물에 대한 나의 연민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황수건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두운 밤과 같이 힘겹지만 환한 달빛이 마지막에 비추잖아. 환한 달빛이 비치는 것을 통해 결말이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준다. 비극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자, 밝은 달밤 아래 방황하는 황수건의 모습을 좀 웃기게 만들고 있지. 마지막에도 희화적이면서 애처롭게 느껴지게 한다. 얘가 술 마시고 휘청휘청 걷잖아. 웃기긴 한데. 그래서 애처롭지. 그래서 이 달밤의 문학적 효과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잘 나오고 시험에. 자, 소설의 공간적인 배경인 성북동의 역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성북동은 1930년대 가난한 조선인들이 좀 많이 모여서 살았던 동네야. 그래서 식민지
식민지 근대의 그늘과 변두리 인생. 변두리 인생의 고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더라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은 두 가지 다 나오지. 간접 제시, 직접 제시 둘 다 나오는데, 간접 제시는 다른 말로 보여주기 방식이란 거 알고 있지. 보여주기. 직접 제시는 직접 말해주는 거니까 말하기 방식이란 거 알고 있지. 자, 그래서 특징. 일단 간접 제시의 특징.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물의 외양, 그리고 행동, 외양 행동, 그리고 대화 등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상태나 성격을 성격 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더라. 그에 반해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을 요약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지. 설명. 자, 효과를 좀 보도록 할게. 나와 황수건의 대화가 제시되잖아. 대화를 통해 황수건의 인물됨을 독자가 직접 판단하게. 대화를 계속 보여주니까. 그리고 또 어떻다.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황수건이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뒤에는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황수건의 성격. 황수건 성격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이런 성격을 황수건에 대한 나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잖아. 그래서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 태도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때 간접 제시를 했을 때 독자와 등장인물의 거리감은 어떻다 알려고 하니까, 직접 말을 안 해주니까 계속 궁금해하잖아. 다가간단 말이야. 그래서 가까워져. 반면에 이제 직접 제시는 그 서술자가 황수건의 내력을 요약 제시하지, 뭐 아내가 도망간 것도 이야기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사건을 빠르게 전개. 그래서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다 이야기해줬으니까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거야. 멀어져. 이거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9번째, 우스운 일화들에서 드러나는 황수건의 성격을 보도록 할게. 다소 애가 모자라지만 어떻다? 순수하고 천진한 황수건의 인물됨을 부각한다. 이 우수한 일화들이 하는 역할이야. 우수한 일화들이 황수건의 성격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시가 한 3개 정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손님들과 관련된 일화에서는 주제 넘고 좀 수다스러운 성격인 거. 그리고 샷건 이름과 관련된 일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샷건이 그 삼산학교 이야기라고 보면 될 거고,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뭐 삼산학교에 새로운 애랑 뭐 대결하겠다 했을 때 뭐 큰 짱돌을 갖다 놔가지고 뭐 자기가 뭐 싸움에서 뭐 이기고 뭐 그래서 내가 다시 급사자리 차지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좀 모자라고 엉뚱한 성격을 보여준다. 그리고 색시의 농산과 관련된 일화이지. 어리숙하고 너 섹시 도망간다 하니까 학교정 너무 빨리 쳐가지고 뭐 일 끝내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어리숙하고 순박한 성격이 보이더라. 이 소재의 의미 마지막이제. 소재의 의미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일단 돈 3원. 내가 황수건한테 참외 장사 해보라고 준 돈이지. 그래서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나타나는 소재다. 그리고 참외 3개가 있지. 아이고 이거 3개 오타네. 참외 3개. 나에 대한 황수원의 고마움이 나타나는 거다. 참외 장사한다고 얘가 진짜 참외 갖다 주지. 그리고 황수건이 마지막에 담배를 피고 있잖아. 황수건의 답답한 삶을 상징하더라. 그리고 황수건이 또 일본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 일본 노래가 나오고 뒤에 이제 그 한국어로 해석된 부분도 나와. 그래서 일본 노래, 황수건 삶에 지친 황수건의 심리를 대변하는 거다.
요렇게 그 황수건이 나타나는 이태준의 달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어. 이거 말고도 당연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어, 교과서에 실린 내용도 좀 읽고, 그리고 자습서도 좀 공부하면서 정리하길 바래. 보통은 가끔 나오는 문제가 그 사람들이 황수건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그게 반편이지. 그까짓 반편? 어디다 씁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런 것도 좀 읽어보고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어디에 좀 제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일화들도 좀 꼼꼼히 읽고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여기까지.